본 영상은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자와 AI 협업을 통해 제작된 창작물입니다.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노래가 왜 여기서 들리는 거지? 오 회장은 로비에 들어서다 그 자리에 멈춰버렸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맞은 거였어요. 그런데 노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물건을 주워 담으면서 낮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거든요. 가사 없는 멜로디였어요. 그 순간 심장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65년 전 배고파서 칭얼대면 누나가 등에 업고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어요. 대체 이 노인은 누구인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신 그곳이 어디든 오늘 하루 늘 평안하시길 저도 함께 마음 모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어요. 아파트 로비에 빗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누군가 끌고 들어온 빗물 자국이 질질 이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노인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어요. 젖은 옷자락이 바닥에 늘어붙어 있었고 하얀 소매에는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앞에는 낡은 가방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안에 든 것들이 죄다 쏟아져 나와 있더군요. 손거울 하나, 작은 약통, 접힌 수건, 그리고 노란 천 조각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상한 건 노인의 표정이었어요. 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맞은 거였어요. 그런데 울지 않더라고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명품 코트에 하이힐,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대리석에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더럽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손 치우라고 했잖아요. 왜 내 구두에 손을 대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란 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노인은 그걸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아! 여자가 한 발 다가섰어요. 대답 안 해요? 귀 안 들려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맑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맑았어요.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낮고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구두에 손이 닿은 건 제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그런데 여자의 얼굴이 더 일그러지더군요. 뭐요? 그 냄새, 그 천박한 냄새 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코를 막았습니다. 하수구 냄새야, 쓰레기 냄새야? 아, 역겨워. 노인의 손이 멈췄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손이 멈췄다가 다시 물건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냄새가 나면 어떡해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아, 맞다. 기본을 알면 이 나이에 청소나 하고 있겠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어서는 기척이 났어요. 하지만 나오지는 못하더군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가방을 들고 한 발 물러섰어요.
바쁘실 텐데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어요. 뺨을 때린 사람한테, 냄새난다고 모욕한 사람한테 노인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웃기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로비에 노인만 남았어요. 빗소리가 다시 가득 찼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로요. 그때 노션의 저장, 요청이 중단되었습니다. 잠깐만, 원고를 옆으로 붙여서 써줘야 해. 부루에서 읽힐 때 끊겨서 안 돼. 알겠습니다. 부루에서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문장을 이어서 다시 쓸게요.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각이었어요. 아파트 로비에 빗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는 누군가 끌고 들어온 빗물 자국이 질질 이어져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노인 한 분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청소복 차림이었어요. 젖은 옷자락이 바닥에 늘어붙어 있었고 하얀 소매에는 얼룩이 번져 있었습니다. 노인의 앞에는 낡은 가방이 뒤집어져 있었어요. 안에 든 것들이 죄다 쏟아져 나와 있더군요. 손거울 하나, 작은 약통, 접힌 수건, 그리고 노란 천 조각 같은 게 보였습니다. 이상한 건 노인의 표정이었어요. 뺨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맞은 거였어요. 그런데 울지 않더라고요. 소리도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명품 코트에 하이힐,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대리석에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더럽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손 치우라고 했잖아요. 왜 내 구두에 손을 대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노란 천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얼룩이 묻어 있었는데 노인은 그걸 소매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아, 여자가 한 발 다가섰어요. 대답 안 해요? 귀 안 들려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주름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맑더라고요. 이상할 정도로 맑았어요.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낮고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구두에 손이 닿은 건 제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사과였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그런데 여자의 얼굴이 더 일그러지더군요. 뭐요? 그 냄새, 그 천박한 냄새 좀 어떻게 해요? 여자가 코를 막았습니다. 하수구 냄새야, 쓰레기 냄새야? 아, 역겨워. 노인의 손이 멈췄어요. 잠깐이었습니다. 아주 잠깐 손이 멈췄다가 다시 물건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청소하는 사람이 냄새가 나면 어떡해요? 기본이 안 돼 있잖아. 여자가 비웃었습니다. 아, 맞다. 기본을 알면 이 나이에 청소나 하고 있겠어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빗소리만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누군가 일어서는 기척이 났어요. 하지만 나오지는 못하더군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어요.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가방을 들고 한 발 물러섰어요. 바쁘실 텐데 불편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어요. 뺨을 때린 사람한테, 냄새난다고 모욕한 사람한테 노인은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웃기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로비에 노인만 남았어요. 빗소리가 다시 가득 찼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방을 가슴에 꼭 안은 채로요. 그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운전석 문이 열리고 누군가 우산을 펼쳤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7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고급 양복에 광이 나는 구두. 그런데 노신사의 발이 멈췄습니다. 로비 안쪽을 보고 있었어요. 정확히는 청소복을 입은 노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가방을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입술 사이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가사 없는 멜로디였어요. 콧노래였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우산이 기울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빗물이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먼저 알아챈 거였습니다. 65년 전 배고파서 칭얼대면 누나가 등에 업고 불러주던 바로 그 멜로디였거든요. 설마요. 그날 새벽 4시였습니다. 순옥은 눈을 떴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60년 넘게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가난이 새겨놓은 시계 같은 거였습니다. 단칸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싱크대 하나, 접이식 밥상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순옥은 더듬거리지 않고 이불을 개켰습니다. 손끝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형광등을 켜지 않았어요. 어둠에 익숙했거든요. 창틈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순옥은 세면대 앞에 섰어요. 거울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가 다른 낡은 거울이었어요. 순옥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주름투성이었어요. 79회를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그 얼굴을 피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손으로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순옥이 중얼거렸어요. 매일 아침 하는 인사였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건지는 자기도 몰랐어요. 그냥 입에 뱃말이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었어요. 겨울이라 손끝이 시렸지만 순옥은 개의치 않았어요. 찬물이 정신을 맑게 해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물기를 닦고 나서 순옥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비누가 있었어요. 소박한 비누였습니다. 시장에서 3개에 1,000원 하는 그런 비누였어요. 하지만 순옥한테는 특별했습니다. 순옥은 비누를 손에 들고 코에 가져다 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가 좋았어요. 화려한 향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끗한 냄새, 정직한 냄새였어요. 65년 전 냄새이기도 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동생을 씻겨주던 아침이 떠올랐어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도 순옥은 동생을 먼저 씻겼습니다. 찬물에 비누를 문질러 작은 손을 닦아주면 동생이 까르르 웃었거든요. 누나 간지러워. 6살 길동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옥은 눈을 떴어요. 거울 속 자신이 보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순옥은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비누를 내려놓았어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청소복이었어요. 하얀 상의에 남색 바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순옥은 특히 소매에 신경을 썼어요. 하얀 소매가 순옥의 자존심이었거든요. 전날 밤에 손빨래를 해서 말려뒀습니다. 다림질까지 했어요. 다리미가 없어서 냄비에 물을 끓여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그래도 칼주름이 살더라고요. 소매를 단정히 여미면서
순옥은 손목 안쪽을 봤습니다.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화상 자국이었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65년 전 그날 밤에 생긴 흉터였습니다. 순옥은 소매를 내렸어요. 흉터를 덮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동작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알게 소매로 과거를 덮는 거였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낡은 청가방이었어요. 손잡이가 닳아서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이 가방을 버리지 못했어요. 안에 든 게 있었거든요. 노란 천 조각이었습니다. 베넷 저고리였어요. 아기적에 입히는 그 작은 옷이요. 엄마가 만든 거였습니다. 길동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밤새 바느질해서 만들었어요. 순옥이 8살 때였습니다. 엄마가 바느질하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둘만 남았을 때 순옥이 가슴 부분에 이름을 수놓았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남는 실로요. 길동 서툰 글씨였어요. 바늘땀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정성을 다했어요. 동생이 이 글씨를 보고 자기 이름을 기억하길 바랐거든요. 언젠가 헤어지더라도 이 이름만은 잊지 말라고요. 순옥은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이 가방만은 놓지 않았습니다. 안에 65년 전 동생이 들어 있었거든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순옥은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새벽 4시 반의 하늘이었습니다. 길동아. 순옥이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무사히 지내라.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요. 순옥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 씨 어르신이었습니다. 68세, 순옥보다 11살 아래였어요. 경비실 문이 열리더니 김 씨 어르신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옥 씨, 또 제일 먼저야? 김 씨 어르신이 웃었어요. 참 부지런해. 순옥도 웃었습니다. 어르신도 안 주무셨네요. 에이, 이 나이에 잠이 와야 자지. 김 씨 어르신이 손을 내밀었어요. 사탕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 단 거 하나 먹어. 힘내라고. 순옥은 사탕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사탕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순옥은 생각했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거라고요.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단지 청소를 시작했어요. 쓱쓱 쓱쓱 빗자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순옥은 청소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어요. 가사 없는 멜로디였습니다.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가사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멜로디만 몸에 남아 있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면 동생이 생각났습니다. 등에 업고 이 노래를 불러주면 동생이 스르르 잠들었거든요. 65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직도 그 무게를 기억하더라고요. 작고 따뜻했던 동생의 무게를요. 순옥은 빗자루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쓱쓱 쓱쓱 콧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안개 속으로 멜로디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외제차 한 대가 단지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빗자루를 멈추고 한 발 물러섰어요. 차가 지나갈 수 있게요. 차창이 내려갔습니다. 안에서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했고 입술이 붉었어요. 여자가 순옥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순옥의 손을 봤어요. 빗자루를 쥔 손이요. 여자의 눈썹이 찌푸려지더라고요.
뭐야, 이 냄새. 여자가 코를 막았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창문이 올라갔어요. 차가 지나갔습니다. 순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 지나간 자리에 매캐한 배기가스 냄새가 남았습니다. 순옥은 코끝을 스치는 그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기 소매를 봤습니다. 하얀 소매였어요. 새벽에 다림질한 그 소매요.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비누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순옥은 소매를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깨끗한 냄새가 났어요. 정직한 냄새였습니다. 순옥은 다시 빗자루를 들었어요. 쓱쓱 쓱쓱 콧노래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음. 아까 그 여자의 말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신경 쓰면 지는 거였거든요. 순옥은 65년 동안 그렇게 버텨왔습니다. 오늘도 버틸 거였어요. 그런데 순옥은 몰랐습니다. 방금 지나간 그 차 안의 여자가 누구인지요. 그리고 오늘 정오 그 여자와 다시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도요. 로비에서. 그리고 그 만남이 65년 전 헤어진 동생과의 운명을 다시 이어줄 거라는 것도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순옥의 하얀 소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순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오 회장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로비 입구에 선 채로 굳어버렸어요. 우산이 기울어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빗물이 양복 어깨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귀에 들리는 건 오직 그 소리뿐이었거든요. 가사 없는 멜로디. 로비 안쪽에서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부르고 있는 그 콧노래요. 운전기사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 맞으십니다. 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거든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가슴팍을 때리는 것 같았어요. 이 노래를 어디서 들었지? 아니, 어디서 들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를 알고 있었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65년 전이었어요. 공장 기숙사의 차가운 방바닥.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나가 등에 업어줬어요. 14살 누나의 등은 말랐지만 따뜻했습니다. 누나가 노래를 불러줬어요. 가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멜로디만 있었어요. 그 멜로디를 들으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배고픔도 잊었어요. 누나 등에서 들리는 그 노래가 자장가였거든요. 오 회장의 눈이 젖어들었습니다. 65년 만이었어요. 65년 동안 이 노래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했어요. 기억하면 너무 아팠거든요.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누나를 잃어버린 뒤로 오 회장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로비에서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야. 오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냥 비슷한 멜로디일 거야. 세상에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심장은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심장이 알고 있었어요. 이건 비슷한 노래가 아니라 바로 그 노래라는 걸요. 오 회장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 우산을 놓쳤어요. 우산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오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로비 안으로 들어갔어요. 빗물이 대리석 바닥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오 회장의 구두가 젖어가고 있었어요. 양복 바지도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콧노래가 멈췄어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노인과 오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 회장은 노인의 얼굴을 봤어요. 주름투성이었습니다. 70이 넘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요. 그 맑은 눈빛이요. 오 회장의 숨이 막혔습니다. 이 눈빛을 알고 있었어요. 65년 전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어내던 누나의 눈빛이었습니다. 도망가, 길동아. 누나는 괜찮아. 그때 누나의 눈이 이랬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직 동생을 살려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어요. 저기요. 노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낮고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비를 많이 맞으셨네요. 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 있었거든요. 입술만 파르르 떨렸습니다. 노인이 한 발 다가왔어요. 어디 불편하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그때 오 회장은 노인의 손목을 봤습니다. 청소복 소매가 조금 거쳐 있었어요. 손목 안쪽이 보였습니다. 거기에 흉터가 있었어요. 오래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오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은 게 아니었어요. 몸이 먼저 무너진 거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무릎이 닿았어요. 양복 바지가 빗물에 젖었습니다. 오 회장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올려다봤어요. 눈에서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몰랐어요. 그 흉터. 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문짝을 막으셨잖아요. 저를 밀어내시면서.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 회장을 봤어요. 노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 누구세요? 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요. 저 길동이에요. 누나. 로비가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을 따라 흘러내리는 눈물이 턱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길동아. 노인의 입술이 떨렸어요. 우리 길동이.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누나, 저예요. 길동이요. 노인이 주저앉았습니다. 오 회장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두 노인이 로비 한가운데서 마주 앉았습니다. 빗물이 고인 대리석 바닥 위에서요. 노인이 두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을 감쌌어요. 주름진 손이 오 회장의 볼을 쓸어내렸습니다. 길동아. 노인이 울었어요.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어른이 됐구나. 오 회장도 울었습니다. 누나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셨구나. 두 노인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로비 한가운데서요. 청소복과 양복이 뒤엉켰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였어요. 65년의 세월이 그 순간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에서 김씨 어르신이 나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어요. 두 노인이 서로를 껴안고 울고 있었거든요. 김씨 어르신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찍이 서서 지켜봤어요. 뭔지는 몰랐지만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순간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오 회장이 먼저 몸을 뗐어요. 누나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주름투성이었어요. 79회를 살아온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한테는 그날의 누나였어요. 14살 자신을 업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누나.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어내던 누나. 그 누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누나 어떻게 해? 오 회장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아직도 떨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날 밤 이후로 전 누나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죽었어. 죽을 뻔했지만 안 죽었어. 65년이에요, 누나. 65년 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순옥이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딩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명품 코트에 하이힐. 아까 로비에서 순옥을 때리고 간 바로 그 여자였어요. 민희였습니다. 오 회장의 며느리요. 민희는 걸음을 멈췄어요. 로비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두 노인을 봤습니다. 시아버지가 청소복을 입은 노인과 껴안고 있는 걸 봤어요.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민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님? 민희가 다가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바닥에 앉아 계세요? 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희의 손을 봤어요. 아까 그 손이었습니다. 순옥의 뺨을 때린 손이요. 아버님, 일어나세요. 양복 다 젖잖아요. 민희가 오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이 사람 누군데 이러세요? 청소하는 사람이잖아요. 오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오 회장이 민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청소하는 사람? 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분이 누군지 알아? 민희가 움찔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거든요. 이분이 내 누나야.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민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민희가 되물었어요. 뭐라고요? 내 누나라고 했어. 65년 전에 헤어진 내 친누나. 민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선이 순옥에게로 갔습니다. 아까 자기가 뺨을 때리고 냄새난다고 욕한 그 노인에게로요. 그리고 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민희를 내려다봤습니다. 내가 아까 이분한테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알아.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아버님, 그게... 민희가 말을 더듬었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민희를 내려다봤어요. 차갑게요. 민희는 그 눈빛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냥... 민희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구두에 손이 닿아서요. 그래서 좀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 때렸다고... 오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거짓말은 하지 마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낮은데 무거웠어요. 민희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CCTV가 있어. 로비에. 내가 뭘 했는지 다 찍혀 있을 거야. 민희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백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어요. 오 회장은 민희에게서 시선을 거뒀습니다. 순옥에게로 돌아갔어요. 누나는 아직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회장이 손을 내밀었어요. 누나, 일어나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바닥이 차가워요. 순옥이 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섰습니다. 오 회장이 자기 양복 재킷을 벗었어요. 순옥의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젖은 청소복 위에 고급 양복이 덮였어요. 순옥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길동아. 난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오 회장이 말했어요. 누나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는데. 민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청소부 노인한테 재킷을 벗어주는 모습을요. 누나라고 부르는 모습을요.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아버님, 민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이분이
아버님, 누나세요? 오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희를 봤어요. 왜? 청소하는 사람이 내 누나면 안 되나? 민희가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65년 전에 공장 기숙사에 불이 났어. 나는 6살이었고 누나는 14살이었지. 부모님은 이미 안 계셨어. 우리 둘뿐이었어. 순옥이 오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길동아, 됐어. 옛날 얘기 꺼내지 마. 아니요, 누나. 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가 알아야 해요. 누나가 어떤 분인지. 오 회장이 민희를 향해 한 발 다가갔어요. 불이 났을 때 누나가 나를 업고 뛰었어. 기숙사 문이 불길에 막혀 있었는데 누나가 맨손으로 그 문을 밀어냈어. 손목에 화상을 입으면서 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밖으로 밀어냈어. 도망가, 길동아. 누나는 괜찮아.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날 밤 이후로 누나를 못 봤어. 65년 동안 민희의 눈이 순옥의 손목으로 갔어요. 소매 사이로 보이는 오래된 흉터가 보였습니다.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진 피부요. 민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뒤로 입양됐어. 오 회장이 계속했어요. 좋은 양부모님을 만났지. 공부도 했고 사업도 했어. 이렇게 됐어. 근데 누나는 오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랐어. 살아계신지도 몰랐어. 65년 동안 찾았는데 못 찾았어. 순옥이 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됐어, 길동아. 내가 살아있잖아. 그걸로 된 거야. 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 됐어요, 누나. 난 양복 입고 살았는데 누나는 청소복 입고 계셨잖아요. 난 빌딩에서 일했는데 누나는 빌딩을 쓸고 계셨잖아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어요. 그게 뭐 어때서? 청소가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요. 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끄러운 건 청소가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오 회장이 민희를 봤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민희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의 눈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아까 뭐라고 했지? 오 회장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천박한 냄새, 하수구 냄새, 기본이 안 됐다? 민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 누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65년 동안 동생 찾으면서 살아온 내 누나한테? 아버님, 저는 몰랐어요. 민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이분이 아버님 누나인 줄 어떻게 알아요? 몰랐으면 괜찮아? 오 회장이 되물었어요. 내 누나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청소하는 사람이면 뺨을 때려도 되는 거야? 민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더 숙였어요. 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무거운 한숨이었어요. 나도 가난했어. 오 회장이 말했어요. 65년 전에 나도 청소복 같은 거 입고 살았어. 밥 굶고 얻어맞고 그렇게 살았어. 근데 누가 나한테 손 내밀어 줬는지 알아? 나 같은 사람들이야. 가난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밥 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오 회장이 민희에게 다가갔어요.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너는 뭐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내 돈으로 명품 사고, 내 차 타고, 내 집에 살면서 일하는 사람한테 냄새 난다고 뺨을 때려? 민희의 어깨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가만히 있어. 오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오 회장이 미니의 손을 봤습니다. 명품 백을 쥔 손이요. 그 손으로 내 누나를 때렸지?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울면서요. 그럼 그 손으로 사과해.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해. 미니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님, 여기 로비예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오 회장이 되물었습니다. 뺨 때릴 때는 사람들 안 봤어? 냄새난다고 욕할 때는 안 봤어? 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망설이고 있었어요. 자존심과 부끄러움 사이에서요. 그때 순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됐어, 길동아. 순옥이 말했어요. 무릎 꿇을 필요 없어. 오 회장이 고개를 돌렸어요. 누나, 이 아이가 잘못한 거 맞아. 근데 무릎 꿇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순옥이 미니를 봤습니다. 맑은 눈이었어요. 분노가 없었습니다. 사과는 무릎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미니가 순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자기가 때린 사람이 지금 자기를 봐주고 있었어요. 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순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 회장이 순옥을 봤습니다. 누나는 여전했어요. 65년 전 그날의 누나였습니다. 자기를 때린 사람한테도 미움을 담지 않는 그 마음 넓은 누나요. 오 회장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누나,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요. 우리 집에. 순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여기서 일해야지. 아니요. 오 회장이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모실게요. 65년 동안 못 모신 거 이제부터 다 할게요. 순옥이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네. 79 먹은 늙은이를 뭘 모셔. 누나가 79이면 나는 71예요. 오 회장도 웃었어요. 늙은이끼리 사는 거지 뭐. 두 노인이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서요.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아까까지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노인이 시아버지의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자기를 용서해 줬어요. 무릎 꿇으라는 시아버지를 말리면서요. 미니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끄러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자기가 몰랐던 게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오 회장의 집은 평창동에 있었습니다. 산자락에 기대어 지은 저택이었어요. 정원이 넓었고 나무가 많았습니다. 순옥은 차에서 내리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길동아, 이게 다 내 집이야? 오 회장이 웃었습니다. 누나 집이기도 해요. 이제부터. 순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나는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직원들이 나왔어요. 오 회장이 손을 들어 그들을 멈췄습니다. 오늘부터 이분은 내 누나야. 손님이 아니라 이 집 어른이야. 알겠지? 직원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순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평생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인사를 하는 쪽이었어요.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넓었어요. 순옥이 살던 단칸방 10개는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큰 창문 너머로 정원이 보였어요. 순옥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두리번거렸습니다.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할지 몰랐어요.
누나 앉으세요. 오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편하게 앉으세요. 순옥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파가 푹신했습니다. 이런 소파에 앉아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딱딱한 의자나 방바닥에만 앉았거든요. 순옥은 어색하게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청소복이 소파에 닿는 게 미안했어요. 오 회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누나, 이제 얘기해줘요. 65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순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65년이 너무 길었어요. 그날 밤, 순옥이 입을 열었습니다. 불이 나고 내가 너를 밀어냈잖아. 그 다음에 천장이 무너졌어. 나는 거기 깔렸지. 오 회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누나, 정신을 잃었었어.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더라고. 화상이 심했대. 손목이랑 등이랑. 한 달 넘게 누워 있었어. 순옥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손목 안쪽에 흉터가 드러났어요. 오 회장이 그 흉터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나, 이게 다 나 때문이에요. 나 살리려고. 바보 같은 소리 마. 순옥이 오 회장의 손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살았으니까 된 거야. 그게 다야. 순옥이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병원에서 나왔는데 갈 데가 없었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도 없고 그래서 떠돌았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다가 결혼도 했어. 오 회장이 눈을 떴어요. 누나 결혼했어요? 응. 좋은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착했지. 근데 순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일찍 갔어. 병으로. 아이는 없었고. 오 회장이 순옥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누나 혼자서 그 세월을. 혼자가 익숙해지더라고. 순옥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너를 찾았지. 계속 찾았어. 입양 기록을 뒤지고 고아원을 돌아다니고 근데 못 찾았어. 내 이름이 바뀌어 있었거든.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누나는 찾고 있었는데 나는. 넌 어땠어? 순옥이 물었습니다. 입양 가서 어떻게 살았어? 오 회장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좋은 분들이었어요. 양부모님이 공부시켜주시고 밥 굶기지 않으시고 근데 누나 생각이 안 났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희미해졌어요. 누나 얼굴도 목소리도 그냥 가끔 꿈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업고 있었는데 그게 누군지 몰랐어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6살이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근데 노래는 기억났어요.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불러주던 그 노래. 멜로디만. 가사는 몰랐는데 멜로디는 남아있었어요. 가끔 무심코 흥얼거렸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노래가 엄마 노래야. 엄마가 우리한테 불러주던 자장가. 오 회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 노래였어요? 응. 나도 가사는 기억 안 나. 멜로디만 남았어. 그래서 내한테 불러줬지. 엄마 대신. 두 노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누나. 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가방에 뭐가 들어있어요? 순옥이 가방을 내려다봤어요. 아까 로비에서 쏟아졌던 그 낡은 가방이요. 순옥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노란 천조각을 꺼냈어요.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작고 낡은 아기 옷이요. 이거. 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뭐예요? 내 베넷 저고리야. 순옥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야.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8살이었는데 엄마가 밤새 바느질하던 거 옆에서 봤어. 근데 이름은 내가 수놓았어. 부모님 돌아가시고 우리 둘만 남았을 때 오 회장이 베넷 저고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작은 옷이었어요. 아기적에 입는 그런 옷이요. 가슴 부분에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수녹의 바늘땀이었어요. 서툴고 고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동생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길동. 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나, 65년 동안 이것만 안 버렸어. 순옥이 말했어요. 엄마가 남긴 거잖아. 불날 때 이것만 들고 나왔어. 다른 건 다 타버렸는데 이건 살렸어. 언젠가 너 만나면 보여주려고. 오 회장이 베넷 저고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71 된 노인이 아기 옷을 안고 울었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순옥이 오 회장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고마운 거지.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 회장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어요. 누나, 근데 왜 청소 일을 했어요? 다른 일도 있었을 텐데. 순옥이 웃었습니다. 청소가 제일 편했어. 말 안 해도 되고,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냥 쓸고 닦으면 끝이니까. 그리고 아파트에서 일하면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 혹시 너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어디서 뭐가 될지 모르니까. 오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누나는 청소를 하면서도 동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65년 동안 매일매일 누나. 오 회장이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안 찾아도 돼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순옥이 오 회장의 손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이제 찾았네. 눈물이 흘렀어요. 65년 걸렸네. 그때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니가 들어왔어요. 아까와 달리 화장을 지웠더라고요.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순옥 앞에 섰어요. 고모님. 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순옥이 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 아까 사과받았잖아. 그게 아니에요. 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까는 그냥 들킨 게 무서워서 한 사과였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순옥이 가만히 미니를 봤습니다. 미니가 이어갔어요. 저 어릴 때 엄마가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바닥 닦고. 근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걸 봤어요. 너희 엄마 거기서 일해? 그러면서 놀렸어요. 창피했어요. 너무 창피해서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왜 그런 데서 일해? 그랬어요.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일을 그만뒀어요. 아빠한테 구박받으면서 집에만 있었어요. 나 때문에. 내가 창피하다고 했으니까. 순옥이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청소하는 사람 보면 자꾸 그 생각이 났어요. 엄마 생각이요. 그리고 그때 내가 했던 말이요. 그게 싫어서 더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미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옥 앞에요. 고모님, 진짜 죄송해요. 아까 한 말 다 취소할게요. 고모님은 천박하지 않아요. 천박한 건 저예요. 순옥이 미니의 손을 잡았어요. 일어나. 아니에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일어나라니까. 순옥이 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니의 눈을 봤어요. 너 엄마한테 사과했어? 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못했어요. 엄마 돌아가셨어요. 5년 전에. 순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더 미안해요. 미니가 울었어요. 엄마한테 못한 사과를 고모모님한테라도 하고 싶어요. 순옥이 미니를 안았습니다. 뺨을 때린 사람을요. 냄새난다고 욕한 사람을요. 순옥은 그 사람을 안아줬어요. 됐어. 그 마음이면 됐어. 미니가 순옥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요. 오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눈물을 닦으면서요. 이게 누나였습니다. 65년 전에도 지금도 자기를 때린 사람도 안아주는 사람, 미움 대신 품어주는 사람. 오 회장은 그런 누나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누나를 더 일찍 찾지 못해서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옥은 오 회장의 저택에 머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방이 너무 넓었거든요. 침대도 너무 푹신했어요. 단칸방 딱딱한 바닥에 익숙했던 몸이 적응을 못했습니다. 순옥은 첫날 밤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서 잤어요. 그게 더 편했거든요. 오 회장이 그걸 알고 속상해했습니다. 누나, 왜 바닥에서 자요? 침대가 불편해요? 순옥이 웃었어요. 익숙한 게 편한 거야. 걱정 마. 오 회장은 그 말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누나가 65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느껴졌거든요. 아침마다 순옥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예요.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비누로 손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 회장이 새 옷을 사줬지만 순옥은 자기 청소복을 고집했어요. 이 옷이 편해. 새 옷은 어색해. 오 회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순옥은 새벽에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누가 있더라고요. 미니였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거든요. 아직 안 잤어? 순옥이 물었어요. 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늘 이 시간에 일어나. 넌 왜 안 자고 있어? 미니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순옥이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사진이었어요. 낡은 사진이요. 이거 뭐야? 순옥이 물었습니다. 미니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우리 엄마예요. 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식당에서 일할 때 찍은 사진이에요. 순옥이 사진을 받았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미니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고단해 보였지만 웃고 있었어요. 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예쁘네. 순옥이 말했어요. 내 엄마 예뻤구나. 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이 사진 싫었어요. 엄마가 앞치마 두른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숨겨뒀어요. 안 보려고. 순옥이 사진을 돌려줬습니다. 근데 왜 지금 보고 있어? 미니가 사진을 가슴에 안았어요. 고모님 보니까 엄마 생각이 났어요. 고모님도 청소복 입잖아요. 근데 당당하시잖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순옥이 미니 옆에 앉았습니다.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 일하는 건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미니가 말했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요. 엄마가 일하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친구들한테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만두라고 했어요. 제발 그만두라고. 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만뒀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아빠한테 맨날 구박받았어요. 돈 못 번다고. 쓸모없다고.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왜 참았는지.
나 때문이었어요. 내가 창피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순옥이 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그랬던 거야?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꾸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그게 싫어서 더 심하게 한 것 같아요. 미친 거죠. 내가 엄마한테 한 짓을 다른 사람한테 한 거잖아요. 순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그래. 자기 상처를 남한테 풀려고 해.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미니가 순옥을 올려다봤어요. 고모님은 안 그러세요? 화 안 나세요? 저한테? 순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야. 근데 화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반성하고 있잖아. 그게 더 중요하지. 미니가 울었습니다. 저 어떡해요. 엄마한테 사과도 못하고 보냈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요? 순옥이 미니의 등을 쓸어내렸어요. 엄마한테 직접 못하면 다른 데 하면 돼. 다른 데요? 그래. 내 엄마 같은 사람들한테,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잘하면 내 엄마도 좋아할 거야. 미니가 순옥을 봤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순옥이 생각했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나랑 같이 해볼래? 같이요? 응. 내일부터 아파트 가서 청소해볼래? 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저요? 청소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빗자루 들고 바닥 쓸고 그거 해보면 알게 될 거야.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인지. 미니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라니, 빗자루라니, 명품 백 들던 손으로 쓰레기를 줍는다니. 상상이 안 됐어요. 무서워? 순옥이 물었습니다.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솔직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사람들이 볼까 봐요. 제가 청소하는 거 보면 뭐라고 할까 봐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그게 내 엄마 마음이었어. 내가 볼까 봐 무서웠던 거야. 근데 내 엄마는 그래도 했잖아. 너 때문에.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고모님, 해볼래? 안 해볼래? 미니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다음 날 새벽 4시였습니다. 미니는 정말 일어났어요. 순옥이 준비해둔 청소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낡은 청소복이요.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습니다. 이게 자기 모습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순옥과 함께 아파트 단지로 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미니의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순옥이 빗자루를 건넸어요. 자, 여기부터 시작해. 미니가 빗자루를 받았습니다. 손에 익지 않았어요.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잡아. 순옥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쓸어. 순옥의 빗자루질은 능숙했습니다. 쓱쓱, 쓱쓱. 리듬이 있었어요. 미니가 따라했습니다. 어색했어요. 빗자루가 자꾸 삐끗거렸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순옥이 말했어요. 미니는 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쓸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가 아팠어요. 이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미니는 땀에 젖어 있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힘들지? 순옥이 물었어요. 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할 힘도 없었어요. 내 엄마는 이걸 매일 했어. 몇 년 동안. 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때 누군가 지나갔습니다. 아파트 주민이었어요. 미니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거든요. 입주자 대표가 청소하고 있다는 게. 근데 순옥이 미니의 손을 잡았어요. 고개 들어 창피해하면 안 돼. 일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이 미니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니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빗자루를 든 채로. 주민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잘했어. 순옥이 말했어요. 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한테 이러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 그 마음 잊지 마. 순옥이 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잘하면 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순옥과 함께 청소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손에 물집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빗자루질에 리듬이 생겼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습니다. 저거 입주자 대표 아니야? 왜 청소하고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인사하더라고요. 수고하세요. 그 한마디가 미니한테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끝나는 날이었어요. 순옥이 미니한테 뭔가를 건넸습니다. 비누였어요. 소박한 비누요. 시장에서 3개에 1,000원 하는 그런 비누였습니다. 이거 뭐예요? 미니가 물었어요. 선물이야. 순옥이 웃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했으니까. 미니가 비누를 받았어요. 코에 가져다 댔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소박한 냄새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냄새, 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 같아요. 순옥이 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일하는 사람들 냄새야. 천박한 냄새가 아니라 정직한 냄새지. 미니가 울었습니다. 비누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오 회장이 순옥에게 말했어요. 누나, 내일 같이 가자. 어디? 부모님 산소에. 인사드리러. 순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모님 산소라니. 65년 만이었어요. 부모님 산소가 어디 있어? 순옥이 물었습니다. 경기도 광주예요. 양부모님이 찾아주셨어요. 제가 25대. 오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친부모님 산소를 찾고 싶다고 했거든요. 양부모님이 수소문해서 찾아주셨어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랬구나. 좋은 분들이셨네. 네. 좋은 분들이셨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 회장과 순옥은 차를 타고 경기도 광주로 향했어요. 미니도 함께였습니다. 미니가 가겠다고 했거든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고모님, 부모님이시잖아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소는 야산 중턱에 있었어요.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2개의 봉분이 나란히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이었습니다. 순옥은 산소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순옥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옥이에요. 늦었어요. 65년이나 늦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어요. 못난 딸이에요. 동생도 못 지키고 부모님 산소도 못 찾아뵙고 죄송해요. 오 회장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옥 옆에요. 아버지, 어머니. 길동이에요.
저도 늦었어요. 오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누나 찾았어요. 65년 만에 누나 찾았어요. 이제 같이 살 거예요. 두 남매가 나란히 절을 했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서요.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그 바람을 느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만들어준 베네저골이 아직 있어요. 65년 동안 간직했어요. 길동이한테 보여줬어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순옥의 볼을 스쳤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민희는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두 노인이 나란히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요. 민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기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엄마 산소에는 얼마나 갔었나. 1년에 한 번, 두 번, 그것도 형식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간 적이 있었나. 민희는 자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요. 뭘? 밥이요. 내가 직접 해드릴게요. 순옥이 웃었어요. 내가 밥을 할 줄 알아? 배웠어요. 요즘에. 오 회장이 씩 웃었습니다. 누나 오시고 나서 배웠어요. 누나한테 해드리고 싶어서. 저녁이 됐습니다. 오 회장은 정말 직접 밥을 했어요. 서툴렀습니다. 밥이 조금 질었어요. 된장찌개는 짰고요. 나물은 간이 안 맞았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밥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누나, 밥 먹어요. 오 회장이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옥이 밥상을 봤어요. 흰쌀밥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뭐야? 순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이걸 직접 했어? 네. 맛없으면 말해요. 다시 할게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니야, 길동아. 순옥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술 떴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어요. 밥이 질었습니다. 근데 순옥은 그게 좋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맛있어. 순옥이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 진짜요? 밥이 좀 질은 것 같은데. 아니야.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오 회장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 울지 마요. 너도 울잖아. 두 노인이 밥상 앞에서 울었어요. 민희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희도 울었어요. 세 사람이 밥상 앞에서 울었습니다. 65년 전에 순옥이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한테 밥 줬었지. 기억나? 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렸어서. 그랬지. 6살이었으니까. 순옥이 밥을 한술 더 떴어요. 그때 우리 둘이서 밥 한 공기 나눠 먹었어. 내가 반. 근데 나는 맨날 내 몫을 더 줬어. 배고팠지만 그래도 줬어. 내가 어렸으니까. 오 회장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누나, 그때 내가 생각했어. 언젠가 돈 많이 벌면 길동이한테 밥 배불리 먹이겠다고. 흰쌀밥에 고기 반찬해서 먹이겠다고. 순옥이 웃었어요. 눈물이 나면서도 웃었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부자가 됐네. 내가 나한테 밥을 해주네. 오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누나, 미안해요. 나는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누나는. 됐어. 그런 말하지 마. 순옥이 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잘 살았으면 된 거야. 그게 내 소원이었어.
민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민희는 생각했어요. 65년을 떨어져 살았는데도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게 가족이구나. 민희는 자기 엄마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도 자기한테 이랬을까? 밥을 굶으면서도 자기 몫을 줬을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민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알려고도 안 했어요. 당연하게 받기만 했습니다. 고모님, 민희가 입을 열었어요. 두 노인이 민희를 봤습니다. 저도 같이 먹어도 돼요? 순옥이 웃었어요. 당연하지. 같이 먹어야지. 민희가 밥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밥이 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짰어요. 근데 민희도 울었습니다. 맛있어요. 민희가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세 사람이 밥상 앞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울면서 먹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였어요. 오 회장이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여기서 살아요. 평생? 순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 왜요? 난 일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 오 회장이 답답해했습니다. 누나, 이제 일 안 해도 돼요. 내가 다 해드릴게요. 순옥이 오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길동아 들어. 나는 65년 동안 일했어. 그게 내 인생이야. 일하는 게 창피한 게 아니야. 일하는 게 나야. 오 회장이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살 거야. 그건 약속해. 아침에 청소하러 갔다가 저녁에 들어올게. 그러면 되잖아. 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누나 뜻대로 할게요. 순옥이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민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모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침에 청소할 때. 순옥이 민희를 봤습니다. 아직도 하고 싶어? 네. 한 달 했는데 더 하고 싶어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가자. 민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명품 백살때 짓던 그런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미소였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옥은 방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둥근 달이었어요. 순옥은 달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길동이 찾았어요. 잘 컸어요. 좋은 사람이 됐어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어요. 순옥은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남은 시간 동안. 순옥이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 사이로 낮은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가사 없는 멜로디가 방 안을 채웠어요. 달빛이 순옥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65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다시 겨울이 왔습니다. 순옥은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몸에 밴 거였거든요. 오 회장의 저택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방이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침대에서 자는 것도 적응됐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여전히 비누로 손을 씻는 것부터 하루를 시작했어요. 소박한 비누였습니다. 시장에서 3개에 1,000원 하는 그 비누요. 오 회장이 비싼 비누를 사다 줬지만 순옥은 자기 비누를 고집했습니다. 이 냄새가 좋아. 익숙한 냄새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청소복이었습니다. 하얀 상의에 남색 바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어요.
오 회장이 새 옷을 사줬지만 순옥은 그 옷들을 옷장에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입을게. 지금은 이게 편해. 현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겨울이었거든요.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순옥은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1년 전 그 새벽과 똑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순옥이 중얼거렸어요. 매일 아침하는 인사였습니다. 대문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민이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늦으셨네요. 민이가 웃었어요. 오늘은 제가 먼저 왔어요. 순옥도 웃었습니다. 그래. 부지런해졌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향해서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나란히 걸으니까 따뜻했습니다. 민이는 1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명품 백을 들던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하이힐을 신던 발에 운동화가 익숙해졌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손에 물집이 터지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고모님, 민이가 걸으면서 말했어요. 저 오늘 엄마 산소 가려고요. 순옥이 민이를 봤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고모님이랑 아버님 산소 가는 거 보고 생각했어요. 나도 자주 가야겠다고. 민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갔거든요. 그것도 형식적으로.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가면 되지. 네. 오늘 가서 얘기할 거예요. 많이요. 민이가 웃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고맙다고요. 늦었지만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김씨 어르신이었습니다.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자리에 계셨어요. 경비실 문이 열리더니 김씨 어르신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순옥 씨, 민희 씨, 오늘도 일찍이네. 김씨 어르신이 웃었어요. 손에 사탕이 2개 있었습니다. 자, 아침에 단 거 하나씩 먹어. 순옥과 민희가 사탕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김씨 어르신이 민희를 봤습니다. 민희 씨, 많이 달라졌어. 처음에는 청소복 입고 어색해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익숙해졌네. 민희가 웃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신기해요. 좋은 거야. 일하는 사람이 제일 멋있는 거야. 김씨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옥은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1년 전에 민희가 자기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천박한 냄새. 그때 그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여기서 청소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청소를 시작했어요. 빗자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쓱쓱 쓱쓱 2개의 빗자루가 나란히 움직였어요. 순옥은 청소하면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사 없는 멜로디였어요. 민희도 따라 불렀습니다. 서툴렀지만 따라 불렀어요. 고모님, 이 노래 좋아요. 민희가 말했어요. 무슨 노래예요? 우리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야.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가사는 기억 안 나. 멜로디만 남았어. 예뻐요.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옥이 웃었어요. 그래. 나도 그래.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순옥의 하얀 소매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민희의 소매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사람의 하얀 소매가 나란히 빛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오 회장이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보온병이었어요. 누나, 민희야. 오 회장이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봤어요. 뭐야, 이 새벽에 왜 나왔어? 순옥이 물었습니다. 따뜻한 거 가져왔어요. 날이 추우니까. 오 회장이 보온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미숫가루예요. 누나 좋아하잖아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걸 직접 만들었어? 네. 새벽에 일어나서요. 오 회장이 컵에 미숫가루를 따랐습니다. 순옥에게 건넸어요. 드세요. 따뜻할 때. 순옥이 컵을 받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맛있어. 순옥이 말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오 회장도 눈물이 났습니다. 누나, 울지 마요. 너도 울잖아. 두 남매가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민희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게 가족이구나. 민희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피가 전부가 아니구나.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구나. 아버님. 민희가 입을 열었어요. 오 회장이 민희를 봤습니다. 저도 한 잔 주세요. 오 회장이 웃었어요. 그래. 너도 마셔. 컵을 하나 더 꺼내 미숫가루를 따랐습니다. 민희에게 건넸어요. 민희가 컵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고소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맛있어요. 민희가 말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세 사람이 새벽 공기 속에 서 있었습니다. 미숫가루를 마시면서요.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가 햇살에 물들었습니다. 순옥의 하얀 소매가 빛났어요. 민희의 소매도 빛났습니다. 고모님, 민희가 말했어요. 감사해요. 순옥이 민희를 봤습니다. 뭐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잖아요. 고모님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천박하게. 순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지. 아니에요. 고모님이 보여주셨어요. 진짜 품격이 뭔지, 진짜 어른이 뭔지. 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모님 보면서 깨달았어요. 명품이 품격이 아니더라고요. 비싼 옷이 어른을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옥이 민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걸 알면 된 거야. 그게 다야. 민희가 순옥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모님,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효도할게요. 순옥이 웃었어요. 그래. 오래 살게. 오 회장이 두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나와 며느리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요. 오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오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65년 동안 찾던 게 이거였구나. 청소가 끝났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아파트 단지가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빗자루를 내려놓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순옥이 속삭였어요. 보이세요? 길동이 잘 살고 있어요. 저도 잘 살고 있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옥의 하얀 소매가 나부꼈어요. 비누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소박한 향기였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가 순옥이었어요. 65년 동안 변하지 않은 정직한 향기였습니다. 민희가 순옥 옆에 섰어요. 오 회장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생각했어요. 65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고. 부모님을 잃고, 동생을 잃고, 남편을 잃고, 가난했고, 외로웠고, 힘들었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비누로 손을 씻고 청소복을 입고 빗자루를 들었다고. 그리고 결국 찾았다고. 잃어버렸던 동생을, 잃어버렸던 가족을, 잃어버렸던 행복을. 65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았다고. 순옥의 입술 사이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가사 없는 멜로디가 아침 공기를 타고 퍼졌어요. 오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희도 눈을 감았어요. 세 사람이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순옥이 눈을 떴습니다. 오 회장과 민희를 봤어요. 두 사람이 순옥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자. 순옥이 말했어요. 집에 가서 밥 먹자.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누나. 민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고모님. 세 사람이 걸었습니다. 나란히요.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등을 비췄어요.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65년 만에 찾은 가족이요. 순옥의 하얀 소매가 햇살에 빛났어요. 비누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습니다. 그 향기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65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향기는 계속될 거였습니다. 지지 않는 사람의 향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던 남매가 아파트 로비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보았어요. 피가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은 핏줄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순옥의 헌신, 민희의 참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가족에게 서운했던 마음이 있으셨다면 먼저 손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